365일 건강하게 사는 법을 알려드리는 건강 365의 유다현입니다.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복일 때 운동을 해야 좋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상식인데요. 공복은 혈당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운동 능력이 저하될 수 있고요. 무리하면 빈혈 같은 이상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운동을 해야겠습니다. 올바른 건강 상식을 채우는 건강 365, 먼저 건강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브리핑 배지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는 불청객이 찾아오죠. 점, 검버섯, 기미인데요. 모두 색소질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생기는 원인과 장소, 모양이 조금씩 다르고 치료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꼭 알고 있어야 할 색소질환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색소질환인 점은 유전적인 영향이 가장 큰데요. 생후 6개월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40대가 지나면 그대로 유지되거나 자연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점은 여러 번에 걸쳐 나눠 빼는 게 좋은데요. 흉터를 남기지 않으려면 여러 차례 반복 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보통 CO2 레이저로 3, 4회 정도 나눠 빼면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리고 검버섯과 기미는 중장년기에 많이 나타나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햇빛입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햇빛에 많이 노출된 뺨과 이마, 손등, 가슴 밑부분에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농부나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등 햇빛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고위험군입니다. 검버섯은 표피 맨 아래쪽 멜라닌 색소가 햇빛에 의해 과도하게 증식돼 만들어지는데요. 색깔만 짙은 흑자와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루각화증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검버섯은 주로 40대부터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지만 자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검버섯은 화장으로 감출 수 없을 만큼 발현됐을 때 치료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색이 짙어져야 레이저가 검버섯을 잘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레이저 토닝 같은 기기로 1, 2회 정도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 치료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볼록하게 튀어나온 지루각화증은 점을 빼는 CO2 레이저를 써야 하는데요. 이런 기계를 써야지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도 쉽게 깎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미는 햇빛과 더불어 호르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여성의 에스트로겐은 피부 속의 멜라닌 색소를 자극해 기미를 만듭니다. 피임약을 장기 복용하거나 임신, 갑상선 질환, 자궁질환도 기미를 짙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폐경 후엔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서 기미가 옅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기미는 색소질환 중 치료가 가장 어렵습니다. 호르몬 영향으로 기미를 제거해도 계속 재발하기 때문인데요. 보통 기미가 옅은 초기 단계이면 화학약품으로 치료합니다. 해초 성분이나 과일산으로 박피를 하거나 비타민C나 레티놀 제제를 특수기계로 피부 깊숙이 집어넣는 치료를 하는데요. 기미가 짙으면 레이저 치료가 좋습니다. 기미 치료에 많이 쓰이는 기기도 레이저 토닝입니다. 또 IPL 기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미는 재발이 쉬운 만큼 주기적이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딱지가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재생되는 한 달 간격으로 6번에서 10여 차례 정도 치료받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색소 질환에 대한 정보 잘 알아두셔서 건강한 봄 나시길 바랍니다. 이상 건강브리핑이었습니다. 혹시 퍼플 리본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퍼플 리본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보라색인 퍼플과 여성의 자궁을 형상화한 리본을 합친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퍼플 리본 캠페인은 적극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 노력에 동참하자는 의미로 매년 5월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궁경부암 발생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높고요. 하루 평균 약 3명이 사망할 정도로 여성의 건강과 또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35세 이하의 젊은 여성들에게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고 하니까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송기정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송기정입니다. 사실 결혼 계획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미혼 여성들은 특별한 이상 증세가 있지 않는 한 산부인과를 잘 가지 않는 편이죠. 산부인과라고 하면 뭔가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런 편견을 없애고 특히 자궁경부암의 위험성과 조기 검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암, 다들 아실 테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떤 건가요? 질에 연결된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자궁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자궁경부암은 여성 생식기암으로 2013년 암 등록 통계 자료상 여성들에 생기는 전체 암 중 7위, 여성 암 중엔 2위입니다. 그만큼 많이 생기는 암입니다. 네,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이 여성 암 중에서 2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만큼 사망률도 높은 편인가요? 네, 사망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2013년 암 등록 통계 자료상 매년 3,500명 정도가 자궁경부암으로 진단이 됩니다. 그중 900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또한 다른 암들이 5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는 것과 달리 30대 이후부터 발병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 자궁경부암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검진을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증상이 생겨서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만큼 사망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요, 이 자궁경부암을 두고 물란한 성생활을 많이 하는 여성들에게만 나타나는 암이다라고들 하는데요. 이건 사실인가요? 네, 자궁경부암은 조기 성경험자, 성교 대상자가 많은 여성, 아이를 많이 낳은 여성들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긴 합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의 주된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입니다. 네. 그 외 흡연이나 면역 기능의 저하, 경구 피임약의 장기 복용 또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임약도 이 원인이 될 수가 있군요. 그럼 그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자궁경부암에도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보통 수개월에서 1, 2년 정도 복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장기간 복용 시에는 자궁경부암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궁하니까 또 생리와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여성분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생리통이 워낙 심하신 경우에는 뭐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리통이 심할 경우 또 자궁 건강이랑도 관련이 있나요? 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데요. 생리통은 보통 1차성 생리통과 2차성 생리통으로 나뉘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에 생기는 것을 1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원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초경 후에 수년 후부터 생기는 2차성 생리통의 경우는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기형, 자궁 근종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진료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의 감염이라고 하셨는데요.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과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로서 자궁경부암이나 항문암, 외분부암, 그리고 두경부암 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그 종류는 1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종류만 해도 100여 가지가 넘는군요. 정말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또 그 바이러스가 있겠죠? 네, 바이러스는 100여 가지 종류가 넘는데요. 보통 피부 친화형과 점막 친화형으로 나뉩니다. 네. 그중에 80여 가지가 피부 친화형인데 이런 것들은 손과 발, 주로 피부에 사마귀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점막 친화형인 40여 가지 종류 중에 또 저위험군을 제외한 고위험군이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16번과 18번형이 있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여성들에서는 52번이나 58번 같은 바이러스도 많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 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이 되면 이게 평생 가게 되나요?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후 1, 2년이 지나게 되면은 대부분 자연 소멸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전체 여성 중에 3에서 10% 정도는 지속 감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 감염이 된 후에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암들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걸리는군요. 이 자궁경부암이 앞서 얘기하셨듯이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암을 의심해 볼 만한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보통 바이러스 감염은 증상이 없고 자궁경부암의 초기에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암이 진행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병원에 주로 내원하시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질출혈을 주소로 내원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외에도 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방광이나 직장, 요관 같은 주변 장기들을 침범을 하게 돼서 네. 배뇨곤란이나 직장 출혈, 또 하지 동통, 부종이나 또는 체중 감소 같은 것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세가 많이 심각하다면 이미 암이 많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런데 일반적인 자궁세포가 이 암세포로 발전하기까지 거의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속 감염이 되게 되면은 하루아침에 암세포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저등급 상피내 종양과 고등급 상피내 종양을 거쳐서 암세포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질환이 아닌 만큼 검진을 확실하게 받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자궁경부암 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보통 팝스미어라고 하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가 기본적인 선별 검사입니다. 세포진 검사는 질경을 통해 채취솔로 자궁경부와 질의 세포를 얻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상이 생기면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또한 조직 검사에서 자궁경부암이 확진되면 병기 설정을 위해 정밀 검사를 합니다. 어떤 분의 실제 사례를 보니까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을 받아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자궁경부암 판정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소송까지 건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자궁경부암이 이렇게 갑자기 발생을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이거든요. 검사 방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검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검사로 사용하는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의 민감도가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여성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에 걸리면 자궁을 드러내야 하지 않나 하는 그 걱정이거든요.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 또 젊은 여성들은 앞으로 출산과 또 임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자궁 적출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자궁 적출은 병기 1기나 2기에 고려하게 됩니다. 2기 후반부터는 수술보다는 항암 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결혼을 안 한 미혼 여성의 경우는 임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추절제술과 같은 최소한의 수술을 한 후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궁을 적출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백신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높은 발병률과 또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진과 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이 접종, 예방접종, 백신이 좀 비싸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률은 굉장히 낮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는 2016년 6월부터 국가 무료 예방접종 사업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을 만 12세 여성에게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별적으로 맞은 경우는 다 알 수 없지만 작년 한 해 국가 예방접종으로 맞은 경우는 50%가 안 되는 접종률을 보였습니다. 네. 아직 국가 예방접종 첫 해여서 아직은 낮은 것 같지만 성공적으로 국가 예방접종을 한 영국이나 호주에서는 90% 정도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제 실행이 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군요. 이 자궁경부암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는 점이 그만큼 자궁경부암이 위험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접종 대상자나 관련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나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백신은 언제쯤 맞는 게 효과가 있을지도 궁금해지네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그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 즉 성접촉을 시작하기 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이 2007년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데 9세에서 26세 사이의 여성에게 3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자궁경부암의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과 18형을 예방할 수가 있고 전체 자궁경부암의 70% 정도에 대한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 시기에 백신을 접종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란 말씀이신데 그럼 중년 여성들이 접종을 하게 될 경우는 효과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네, 있습니다. 연구 데이터상 26세에서 44세 사이의 여성들이 예방접종을 하여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에 비해서 그 항체 형성률이 낮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맞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백신에도 종류가 많던데요. 어떻게 구별을 해서 접종을 하면 좋을까요? 백신은 바이러스의 몇 개를 예방해 주냐에 따라서 이가 백신과 사가 백신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보통 이가 백신은 16번과 18번을 예방해 주고요. 사가 백신은 6번, 11번, 16번, 18번을 예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6번과 11번은 생식기 사마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네. 그래서 두 백신 모두 16번과 18번을 포함하기 때문에 70% 정도의 예방 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 백신이 나와서 90% 정도의 예방 효과를 가집니다. 또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궁경부암은 99%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예방접종을 해도 100% 예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 외에도 흡연이나 면역기능 저하, 경구피임약 등의 위험 요인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겠지만 적당한 운동과 수면을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자궁경부암은 예방과 조기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뭐든지 이 초기에 좀 잡는 게 중요하고 또 내 몸에 대해서도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궁금하다 코너입니다.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바로 잡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자칫 영구불임이 될 수 있다. 왠지 자궁이랑 관련이 돼 있다 보니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정답은 뭔가요? X입니다. 자궁경부암이 불임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불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임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는 거군요. 자, 다음 질문도 보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이 유전이 된다. 엄마가 자궁이 안 좋으면 딸도 자궁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X입니다. 아직까지 유전적인 이유만으로 생긴 자궁경부암은 없는 상태이고요. 99%의 자궁경부암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성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어떤 분들은 자궁경부암을 성병의 일종이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맞는 말인가요? 세모입니다. 자궁경부암은 성교 대상자가 많은 여성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성병에 같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자궁경부암에 걸린다고 다 성교 대상자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성급한 일반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궁경부암은 성병은 아니고요. 다만 그 성관계를 통해서 그 원인인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도 보겠습니다. 남성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자궁경부암은 남자가 걸리는 병은 아닌데요. 이거는 정답이 뭔가요? 네, 맞습니다. 남성도 백신을 맞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네. 백신을 맞음으로써 남성의 항문암이나 생식기 사마귀 등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남성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줄면 여성의 감염 예방에도 도움이 되어 전체적인 감염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남성분들도 이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을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산부인과를 가보면 진료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여성들이 임신이나 난소, 자궁질환 등을 이유로 방문했다면 요즘은 미혼의 젊은 여성들의 방문이 늘었고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50세 이상의 여성들도 산부인과를 많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산부인과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이 높고 자궁경부 영기암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 꼭 접종하시고요. 또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정기 검진으로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정호균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암 중 하나가 바로 자궁 경부암이라고 합니다. 예방접종만으로 80% 정도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통계 자료도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성분들에게 좋은 미역과 토마토를 가지고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줄기 미역이 있는데요. 그 소금에 절여져 있잖아요. 그 소금기를 쫙 뺀 다음에 한번 데쳤습니다. 한번 데쳐가지고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야겠죠.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숭텅숭텅 잘라주고요. 토마토는 미리 껍질을 벗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씨까지 다 빼놨어요. 그 이유는 껍질이 있으면 그 씹을 때 그 미역도 아무래도 막 씹힐 때 이빨에 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토마토까지 그러면 굉장히 이질감이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토마토 껍질까지 싹 벗겨가지고 이거를 써보겠습니다. 꽁지 부분을 제거하고요.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잘게 다져주겠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썰어줍니다. 자, 여기다 이제 소스를 버무려 볼게요. 자,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발사믹 드레싱을 만들 때 올리브유하고 발사믹하고 비율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1대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적당한 오일 농도와 적당한 그 산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1대1로 사용해 볼게요. 그리고 간장도 1, 그래서 1대1대1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발사믹을 넣고요. 자, 이렇게 간장을 넣어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미역에 소금기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완벽히 뺐는데 이걸 좀 덜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똑같은 레시피로 하게 되면 짜겠죠. 그래서 간장은 한 번에 다 넣지 말고요, 좀 넣어가면서 차츰차츰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올리브유 넣고요. 그 다음에 깨도 으깨서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살살 버무려 보겠습니다. 고소한 맛을 위해 깨를 한 번 더 뿌려줍니다.